특전사 707 특임단 대위여군 출신의 여성이 한 학교의 교사로 부임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만난 수많은 문제아들을 겪으면서 정신개조와 바른 생활로 개과천선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입시 경쟁의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지금 서울의 한 구석에 자리한 정의고등학교는 그 이름이 무색하게도 문제아들의 집합소로 낙인 찍힌 지 오래였다. 특히 2학년 3반은 그 중에서도 최악으로 지옥의 교실이라 불리며 모든 교사들이 기피하는 대상 1호였다. 담배 연기가 자욱한 교실, 수업 시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벌어지는 카드게임, 그리고 욕설과 조롱이 뒤섞인 대화는 그들의 일상이었다. 교사들의 권위는 땅에 떨어진 지 오래였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담임 자리는 폭탄 돌리기처럼 여겨졌다. 그리고 그 폭탄을 올해는 차미르라는 젊은 여교사가 떠안게 되었다. 새로 2학년 3반 담임을 맡게 된 차미르입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잘 부탁합니다. 차분하고 단정한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하는 그녀를 향해 교실 안의 시선들이 일제히 쏠렸다. 그러나 그 시선에는 존중이나 기대감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호기심과 조롱, 그리고 이번엔 또 얼마나 버티다 나갈까 하는 비웃음만이 가득했다. 우와, 여자다. 그것도 젊고 예쁘네. 우리 학교에 웬일이실까? 뒷자리에 비스듬히 앉아있던 박건, 2학년 3반의 실질적인 짱이자 문제의 핵이 비아냥거리듯 말했다. 그의 말에 교실 곳곳에서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차미르는 잠시 그를 응시했다. 185cm가 넘는 큰 키에 다부진 체격, 짧게 깎은 머리와 날카로운 눈매는 영락없는 건달의 모습이었다. 그의 주변으로는 김도식, 이철민 등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조용히 하고 다들 자리에 앉아줄래? 차미르의 목소리는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다. 하지만 학생들은 그녀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떠들고 장난을 치기 시작했다. 한 학생은 대놓고 책상 위에 올라가 춤을 추었고 또 다른 학생은 창밖을 향해 고함을 질러댔다. 마치 그녀를 시험이라도 하듯 그들의 행동은 점점 더 과감해졌다. 첫날부터 2학년 3반의 신고식은 혹독했다. 차미르의 출석부 위로는 물이 쏟아졌고 그녀가 칠판에 판서하는 동안 등 뒤로는 분필 가루가 날아들었다. 심지어 그녀의 가방을 몰래 뒤져 소지품을 꺼내보고 낄낄거리는 학생들도 있었다. 그 모든 순간을 차미르는 묵묵히 지켜보았다. 분노나 당혹감 대신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관찰자의 시선만이 담겨 있었다. 마치 야생동물의 생태를 관찰하는 다큐멘터리 감독처럼 그녀는 아이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그들의 표정과 말투를, 심지어 그들 사이의 역학관계까지 빠짐없이 자신의 머릿속에 기록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들의 조롱과 무시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그들은 차미르를 차여사 아줌마라고 부르며 대놓고 무시했고 수업 시간에는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이어폰을 낀 채 잠을 자는 것이 일상이었다. 그 중에서도 박건의 괴롭힘은 집요했다. 그는 일부러 차미르의 어깨를 치고 지나가거나 그녀가 마시려던 물컵에 침을 뱉는 등 상식 밖의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선생님, 애들이 말을 너무 안 듣죠? 힘드시겠어요. 가끔 다른 반 교사들이 안쓰럽다는 듯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차미르는 그저 옅은 미소로 답할 뿐이었다. 그녀의 속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동료 교사들은 그녀가 너무 순진하거나 혹은 이런 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잔잔한 수면 아래에서 얼마나 거대한 폭풍이 준비되고 있는지를. 차미르가 2학년 3반의 담임이 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다. 그날은 점심시간이었다. 차미르는 급식 지도를 마치고 교실로 돌아와 자신의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교실 뒷문이 거칠게 열리며
박건과 그의 무리들이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각자 마시다 만 우유갑이 들려 있었다. 야, 차여사. 우리랑 얘기 좀 하자. 박건이 건들거리며 차미르의 책상 앞으로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이전보다 더욱 짙은 조롱과 악의가 서려 있었다. 무슨 할 말이라도 있니, 거나? 차미르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평온한 태도가 박건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든 모양이었다. 그는 피식 웃으며 손에 들고 있던 우유갑을 그녀의 머리 위로 천천히 기울였다. 하얀 우유가 그녀의 머리카락과 어깨, 그리고 서류 위로 쏟아져 내렸다. 아, 이런. 실수했네. 박건이 능글맞게 말하며 낄낄거렸다. 교실 안의 모든 학생들이 숨을 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몇몇은 박건의 행동에 동조하며 키득거렸고 또 다른 몇몇은 불안한 눈빛으로 차미르를 바라보았다. 우유로 범벅이 된 채 차미르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잠시 동안 교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그녀가 소리를 지르거나 혹은 울음을 터뜨릴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차미르의 반응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녀는 젖은 머리카락을 조용히 쓸어 넘기고는 박건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이제까지 숨겨왔던 얼음장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한 무언가가 번뜩이고 있었다. 재미있니? 나지막하게 흘러나온 그녀의 목소리에 교실 안의 웃음소리가 거짓말처럼 멎었다. 박건조차 순간적으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내 행동에 대한 책임 질 수 있겠어? 차미르의 말에는 어떤 위협도 분노도 담겨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은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무겁게 교실 안을 짓눌렀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젖은 옷 그대로 교실을 빠져나갔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이상하리만치 침착하고 단호해 보였다. 그날 이후 차미르는 변했다. 더 이상 아이들의 비행을 묵묵히 지켜보지 않았다. 그녀는 교실 곳곳에 소형 녹음기와 카메라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폭언과 폭력, 수업 태만과 교사에 대한 조롱 등 모든 것이 빠짐없이 기록되었다. 또한 그녀는 학교 폭력에 시달리던 학생들을 조용히 만나 상담하며 그들의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증거를 수집했다. 특히 박건 무리에게 상습적으로 돈을 빼앗기고 폭행을 당하던 김민준이라는 학생이 그녀의 주된 보호 대상이 되었다. 차미르는 민준이 몰래 녹음한 협박 음성과 멍든 몸을 찍은 사진들을 확보했다. 그녀의 컴퓨터에는 2학년 3반 학생들이 지난 한 달간 저지른 모든 비행의 증거들이 차곡차곡 쌓여갔다. 날짜별 학생별로 정리된 파일들은 마치 범죄 수사 기록을 방불케 했다. 그녀의 이런 변화를 아이들은 눈치채지 못했다. 그들은 여전히 차미르가 자신들의 행동에 겁을 먹고 포기했다고 생각하며 의기양양하게 행동했다. 박건은 자신이 완전히 승리했다고 믿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날이 다가왔다. 차미르는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정리하여 교장과 교감, 그리고 박건을 비롯한 주동자 학생들의 학부모들에게 긴급 학부모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그녀의 요청에 교장은 의아해하면서도 일단 그녀의 뜻에 따르기로 했다. 학부모 회의가 열리는 날 회의실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박건의 아버지는 지역에서 꽤나 힘 좀 쓴다는 자산가였고 다른 학부모들 역시 대부분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인물들이었다. 그들은 자신의 아들이 문제아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지만 이토록 심각한 문제로 학교에 불려온 것에 대해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저희를 이렇게 다급하게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차 선생님? 박건의 아버지가 거만한 태도로 입을 열었다. 그는 차미르를 애송이 여교사 정도로 취급하며 얕보는 기색이 역력했다.
차미르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자신이 준비한 영상을 재생했다. 스크린에는 지난 한 달간 2학년 3반 교실에서 벌어졌던 모든 일들이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담배를 피우고 도박을 하는 모습, 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조롱하는 음성, 그리고 차미르의 머리에 우유를 붓는 박건의 모습까지.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회의실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학부모들의 얼굴은 점차 굳어갔고 당혹감과 분노, 그리고 수치심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으로 변해갔다. 영상이 끝나자 차미르는 담담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것이 아버님, 어머님들의 자제분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일상입니다. 그녀는 이어서 박건 무리가 김민준 학생에게 저지른 학교 폭력의 증거들, 녹음 파일과 사진들을 차례로 공개했다. 협박과 폭행의 생생한 증거 앞에 학부모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특히 박건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저지른 짓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래서 선생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돈이라도 원하시는 겁니까? 궁지에 몰린 한 학부모가 신경질적으로 쏘아붙였다. 그 순간 차미르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제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부모님들과 교장, 교감 선생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차미르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자신의 이력서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력서 상단에는 그녀의 이름과 사진, 그리고 그 아래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경력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대위 전역.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가녀리고 평범해 보이기만 하던 젊은 여교사가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출신의 대위였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저는 이 아이들을 저만의 방식으로 다시 가르치겠습니다. 육체와 정신의 한계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책임감과 존중의 가치를 배우게 만들겠습니다. 제 교육 방식에 동의해 주신다면 저는 이 아이들을 반드시 바꿔놓겠다고 약속드립니다. 하지만 만약 반대하신다면 저는 오늘부로 이 증거들을 모두 경찰과 교육청에 넘기고 교직을 떠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최후 통첩이었다. 교장과 학부모들은 충격과 혼란 속에서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다. 지옥 같던 2학년 3반에 이제껏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하고 있었다. 회의실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차미르의 폭탄 선언과 그녀의 이력서가 던진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707 특수임무단 출신의 대위. 그 화려하고도 살벌한 경력은 눈앞에 가녀린 여교사와 도무지 어울리지 않았다. 학부모들은 자신의 아들을 망나니로 키운 죄책감과 눈앞의 상황에 대한 당혹감, 그리고 차미르라는 미지의 인물에 대한 경외감 비슷한 감정이 뒤섞여 혼란에 빠졌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침묵을 지키던 교장이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차차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 방식대로 아이들을 가르치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교장 선생님. 저는 이 아이들에게 진짜 훈련이 무엇인지 가르칠 생각입니다. 엄격한 규율과 통제, 그리고 육체적, 정신적 한계를 뛰어넘는 경험을 통해 썩어빠진 정신 상태를 바로잡을 것입니다. 차미르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훈련이라는 단어에 몇몇 학부모가 질색하는 표정을 지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요? 우리 애들을 군인으로 만들겠다는 거요? 이건 명백한 학생 인권 침해요. 한 학부모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전처럼 당당하지 못했다. 스크린에 펼쳐졌던 아들의 모습이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인권이라 하셨습니까? 차미르가 그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담배 연기 자욱한 교실에서 동급생의 돈을 빼앗고 교사에게 우유를 쏟아붓는 것이 그 아이들이 누려야 할 인권입니까? 폭력과 조롱에 시달리며 매일 밤 눈물로 지새우는 학생의 인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님, 인권은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비로소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2학년 3반 아이들에게는 권리를 주장하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와 예의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그녀의 일갈에 회의실은 다시 침묵에 휩싸였다. 누구도 감히 반박하지 못했다. 논리 정연하고 힘있는 그녀의 말은 단순한 교사의 훈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며 다져진 지휘관의 카리스마였다. 결국 기나긴 침묵과 격론 끝에 학부모들은 차미르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경찰 고발과 퇴학이라는 최악의 상황보다는 전직 특수부대원의 특별교육에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들은 차미르의 교육 방식에 일절 개입하지 않으며 모든 권한을 그녀에게 위임한다는 각서에 서명했다. 교장 역시 학교의 명예가 걸린 이 문제에 대해 차미르에게 전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다음 날 아침 2학년 3반 학생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등교했다. 교실은 여전히 소란스러웠고 전날 차미르에게 우유를 부었던 박건은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무용담을 떠벌리고 있었다. 어제 차 여사 표정 봤냐? 완전 똥 씹은 표정이었지. 이제 다시는 우리한테 못 깨길걸? 그의 말에 아이들이 낄낄거리며 동조했다. 하지만 그들의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교실 앞문이 열리며 차미르가 들어서는 순간 교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제까지의 단정한 교사 복장이 아니었다. 몸에 딱 맞는 검은색 택티컬 셔츠와 카고 바지, 그리고 군용 워커. 머리는 질끈 묶어 올렸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냉정하리만치 차가웠다. 그녀의 모습은 교사가 아니라 작전 투입 직전의 특수요원 그 자체였다. 그녀의 뒤로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 2명이 따라 들어와 교실 뒷문을 막아섰다. 아이들은 당황한 눈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차미르는 교탁 앞에 서서 얼어붙은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아이들은 저도 모르게 움찔하며 시선을 피했다. 오늘부터 2학년 3반의 모든 수업은 중단된다. 차미르가 나지막하지만 교실 전체를 울리는 목소리로 선언했다. 대신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지금부터 내 말은 곧 법이다. 내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이 교실을 나갈 수 없다. 불만 있나? 그녀의 서늘한 눈빛과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누구 하나 입을 떼지 못했다. 박건조차 그녀의 변한 모습에 당황하며 섣불리 나서지 못했다. 첫 번째 훈련. 지금부터 전원 교실 뒤로 가서 엎드려 뻗쳐. 네. 지금 뭐라고? 한 학생이 얼떨결에 되묻자 차미르의 눈이 번뜩였다. 질문은 허락하지 않는다. 복창한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들은 마지못해 혹은 공포에 질려 엉거주춤 자리에서 일어나 교실 뒤편으로 향했다. 책상과 의자를 한쪽으로 밀어붙이자 제법 넓은 공간이 확보되었다. 차미르의 지시에 따라 아이들은 모두 바닥에 엎드려 팔을 뻗었다. 지금부터 자세가 흐트러지는 인원은 한 명당 전체 1분씩 추가다. 실시. 처음에는 그저 벌을 받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은 끝없이 흘러갔다. 10분, 20분 평소 운동이라고는 숨쉬기밖에 하지 않던 아이들의 팔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앓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악, 못해. 나 집에 갈 거야.
결국 한 학생이 버티지 못하고 주저앉으며 소리쳤다. 그 순간 교실 뒤를 지키고 있던 남자 중 한 명이 그에게 다가가 아무 말 없이 그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우더니 다시 엎드리게 만들었다. 압도적인 힘의 차이에 학생은 저항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이탈자 발생. 전원 1분 추가. 현재 시간 31분. 차미르의 냉정한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다. 아이들의 얼굴에 절망감이 드리워졌다. 그제야 그들은 깨달았다. 이것은 장난이 아니었다. 진짜 지옥이 시작된 것이다. 엎드려 뻗쳐가 끝난 후에도 쉴 틈은 없었다. 곧바로 스쿼트, 팔굽혀펴기, 버피 테스트 등 고강도의 체력 단련이 이어졌다. 체육 시간에도 건성으로 참여하던 아이들에게는 그야말로 죽을 맛이었다. 교실은 땀과 거친 숨소리, 그리고 고통에 찬 신음으로 가득 찼다. 선생님, 제발 그만해요. 잘못했어요. 김도식이 울먹이며 애원했지만 차미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잘못한 걸 안다고? 입으로만? 몸으로 깨달아라.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주었던 고통이 어떤 것인지, 너희의 나약하고 이기적인 정신이 얼마나 한심한 것인지.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식사는 없었다. 대신 그들 앞에 놓인 것은 딱딱한 건빵 몇 조각과 물 한 통이었다. 이게 뭐예요? 밥 주세요. 이철민이 신경질적으로 소리치자 차미르가 그에게 다가갔다. 전쟁터에서는 이것조차 사치다. 불만 있나? 그렇다면 이것도 먹을 자격이 없다. 그녀의 싸늘한 말에 이철민은 입을 다물었다. 아이들은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난생 처음 먹어보는 건빵을 꾸역꾸역 씹어 삼켰다. 오후에는 정신교육이 시작되었다. 차미르는 자신이 군에서 겪었던 경험들, 생사를 넘나드는 작전 속에서 피어났던 전우애와 희생정신, 그리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감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교과서 속의 딱딱한 글자가 아니었다.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 서려 있는 생생한 경험담이었다. 처음에는 비웃거나 졸던 아이들도 점차 그녀의 이야기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특히 그녀가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했던 한 병사 때문에 작전 전체가 위험에 빠졌던 이야기, 그리고 그 병사를 구하기 위해 자신이 목숨을 걸어야 했던 일화를 이야기할 때는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조직은 한 사람의 이기심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 너희가 속한 이 교실도 이 학교도 하나의 조직이다. 너희는 그동안 자신의 쾌락과 이기심을 위해 조직 전체를 병들게 했다. 동급생을 괴롭히고 교사를 조롱하며 이 교실을 지옥으로 만들었다. 그 책임은 온전히 너희에게 있다. 첫날의 특별 교육은 해가 저물어서야 끝이 났다. 아이들은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비틀거리며 교실을 나섰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과 조롱의 빛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극심한 피로와 내일에 대한 막연한 공포만이 남아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박건은 그대로 침대에 쓰러졌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듯 했다. 그는 생각했다. 내일은 절대로 학교에 가지 않으리라.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차미르의 마지막 말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내일 아침 7시까지 전원 운동장으로 집합한다. 단 한 명이라도 늦거나 불참할 경우 오늘 훈련 강도의 2배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모든 활동이 담긴 영상은 즉시 경찰서로 보내질 것이다. 선택은 너희의 몫이다. 그것은 협박이자 마지막 기회였다. 박건은 이를 갈았다. 분하고 억울했지만 차미르의 눈빛을 떠올리면 차마 반항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녀는 진심이었다. 다음 날 새벽 박건은 자신도 모르게 알람 소리에 눈을 떴다. 욱신거리는 몸을 일으키며 그는 욕설을 내뱉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다. 지옥 같은 훈련이었지만
퇴학과 경찰서행보다는 나았다. 그리고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주 미세한 변화의 싹이 트고 있었다. 도대체 저 여자 정체가 뭘까? 하는 호기심과 함께 난생 처음으로 느껴보는 패배감과 두려움이었다. 707 대위의 귀환은 그렇게 지옥의 교실에 거대한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변화는 이제 막 그 서막을 열었을 뿐이었다. 특별교육 둘째 날, 동이 트기 전에 어슴푸레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정의고등학교 운동장에는 하나둘씩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검은 택티컬 복장을 한 차미르가 팔짱을 낀 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어제 그 건장한 남자 2명이 보초처럼 서 있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밤새 겪은 근육통과 수면 부족으로 인한 피로, 그리고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불안감이 역력했다. 정확히 아침 7시 차미르의 손목시계가 정각을 가리켰다. 놀랍게도 2학년 3반 학생 전원이 집 앞에 있었다. 지각생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차미르는 만족스러운 듯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전원 집합 완료. 좋다. 어제의 약속을 지켜준 것에 대한 보상으로 오늘 아침은 가벼운 구보로 시작한다. 가벼운이라는 말에 아이들의 얼굴에 잠시 화색이 돌았지만 그 기대는 곧 절망으로 바뀌었다. 구보는 학교 운동장을 도는 것이 아니었다. 학교 뒤편에 위치한 가파르기로 악명 높은 아차산 등산로를 향하고 있었다. 지금부터 산 정상까지 구보로 올라갔다 내려온다. 대열에서 이탈하는 인원은 없다. 앞사람과 간격 5m 유지. 낙오자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 만약 낙오자가 발생하면 전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아이들의 대답에는 힘이 없었지만 어제보다는 제법 군기가 잡힌 목소리였다. 차미르의 구령에 맞춰 아이들은 헉헉거리며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초반에는 그런대로 버틸만 했다. 하지만 경사가 점점 가팔라지고 숨이 턱까지 차오르자 여기저기서 낙오자가 속출하기 시작했다. 평소 체력이 약했던 김민준이 가장 먼저 대열에서 뒤처졌다.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무릎을 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더는 못 가겠어요. 그 순간 박건이 욕설을 뱉으며 뒤를 돌아봤다. 야, 김민준. 너 때문에 다 죽게 생겼잖아. 빨리 안 일어나? 평소라면 박건의 윽박지름에 겁을 먹고 억지로라도 일어났겠지만 민준은 그럴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차미르는 아무 말 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침묵은 아이들에게 더 큰 압박으로 다가왔다. 이대로 민준이 낙오하면 이 지옥 같은 산행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바로 그때 박건의 무리 중 한 명인 이철민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씨 진짜. 야 김도식. 너랑 나랑 저 새끼 하나씩 맞자. 이철민과 김도식은 투덜거리면서도 민준의 양팔을 하나씩 부축했다. 혼자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었던 민준은 친구들의 부축을 받으며 간신히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아이들도 뒤처지는 친구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주었다. 나 하나 편하자고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 다 같이 살아야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어제까지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기묘한 연대감이 아이들 사이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차미르가 의도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 이기심을 버리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그녀가 707에서 배운 팀워크의 기본이었다. 정상에 올랐다 내려왔을 때 시간은 이미 정오를 향해 가고 있었다. 아이들은 흙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운동장에 주저앉았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뿌듯했다.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전원이 함께 완주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작은 성취감을 안겨주었다. 점심 식사로는 어제보다 조금 나은
주먹밥과 된장국이 제공되었다. 아이들은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맛있게 식사를 했다. 땀 흘린 뒤에 먹는 밥맛이 이토록 꿀맛이라는 것을 그들은 난생 처음 깨달았다. 오후 훈련은 참호 격투였다. 운동장 한쪽에 파놓은 진흙 구덩이 안에서 2명씩 짝을 지어 서로의 몸을 밀어내는 훈련이었다. 처음에는 장난처럼 시작했지만 훈련은 금세 진지해졌다.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되는 것을 개의치 않고 아이들은 상대를 밀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박건의 상대는 김민준이었다. 모두가 박건의 압승을 예상했다. 하지만 결과는 의외였다. 김민준은 박건의 힘에 밀리면서도 끝까지 버텨냈고 오히려 박건이 균형을 잃고 먼저 진흙탕에 나뒹굴었다. 덩치와 힘만 믿고 상대를 얕보았던 박건에게는 충격적인 패배였다. 힘만 세다고 이기는 게 아니다. 중심을 잡고 상대의 힘을 역이용할 줄 알아야지. 차미르가 진흙 범벅이 된 박건에게 다가가 말했다. 그녀의 말은 단순히 격투 기술에 대한 조언이 아니었다.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에 대한 가르침이기도 했다. 박건은 아무 말 없이 진흙이 묻은 얼굴로 차미르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서 그동안 그를 지배해왔던 오만하고 삐뚤어진 자존심에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훈련이 끝난 후 아이들은 단체로 수도가에서 몸을 씻었다. 서로의 등에 물을 뿌려주고 진흙을 털어주며 그들은 스스럼 없이 장난을 쳤다.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를 헐뜯고 무시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힘든 훈련을 함께 이겨낸 동지애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가는 대신 아이들은 학교 강당에 모였다. 차미르는 아이들에게 침낭을 하나씩 나눠주며 오늘 밤은 이곳에서 야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 그녀는 강당 스크린에 영화 한 편을 틀어주었다. 전쟁의 참상과 그 속에서 피어나는 인간애를 다룬 영화였다. 영화가 끝나고 강당 안은 깊은 침묵에 잠겼다. 아이들은 저마다 생각에 잠겨 있었다. 차미르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너희가 지금 누리는 평화와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진 것이다. 너희는 그동안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짓밟고 폭력을 행사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이제 조금은 알겠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의 표정은 그들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었다. 부끄러움 그리고 미안함. 그때 구석에 있던 김민준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선생님, 저 박건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민준에게로 쏠렸다. 박건 역시 긴장한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건아, 그동안 내가 나를 괴롭혔을 때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 하지만 오늘 내가 산에서 나를 끌어주고 격투 훈련 때 내가 나한테 졌을 때 이상하게도 너에 대한 미움이 조금 사라지는 것 같았어. 민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박건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박건의 입에서 나온 사과에 강당 안의 모든 아이들이 놀랐다. 그 오만하고 제멋대로였던 박건이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나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 정말 미안하다, 민준아. 그리고 다른 애들한테도 전부 미안하다. 박건의 사과를 시작으로 아이들은 저마다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들을 고백하고 서로에게 사과하기 시작했다. 강당은 이내 울음바다가 되었다. 그동안 억눌려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오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용서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차미르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비로소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아이들의 무너진 자존심의 파편 위로 진정한 의미의 연대와 우정이 싹을 틔우고 있었다. 지옥 같던 특별 교육은 아이들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치유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이제 2학년 3반의 변화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되어가고 있었다. 지옥 훈련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2학년 3반 아이들에게는 일주일이 아니라 1년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산을 뛰고 고강도의 체력 훈련을 소화하고 저녁에는 정신교육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놀라운 속도로 변해가고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그들의 외적인 모습이었다. 구부정했던 허리는 꼿꼿하게 펴졌고 흐리멍덩했던 눈빛은 총기로 가득 찼다. 욕설과 비아냥이 난무하던 교실은 군대처럼 절도 있는 복명복창으로 대체되었다. 쉬는 시간이면 3, 4, 5 모여 담배를 피우던 아이들은 이제 함께 팔굽혀펴기를 하거나 체력 단련에 대해 토론했다. 내적인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다. 극한의 훈련을 함께 이겨내면서 아이들 사이에는 끈끈한 전우애가 형성되었다. 더 이상 약한 친구를 괴롭히거나 무시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서로를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것이 당연한 분위기가 되었다. 특히 과거 학교 폭력의 주동자였던 박건과 피해자였던 김민준의 관계 변화는 상징적이었다. 박건은 이제 누구보다 먼저 민준을 챙겼고 민준 역시 더 이상 박건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럼 없이 대했다. 차미르의 교육 방식에 대한 학교 내의 시선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녀의 방식을 반신반의하며 우려의 눈빛을 보내던 다른 교사들도 2학년 3반 아이들의 놀라운 변화를 목격하며 점차 그녀를 인정하게 되었다. 쉬는 시간이면 다른 반 학생들이 창문 너머로 2학년 3반의 훈련 모습을 신기하게 구경하는 것이 새로운 풍경이 되었다. 변화의 바람은 학교 담장을 넘어 학부모들에게까지 전해졌다. 주말에 집에 돌아온 아들들의 변한 모습에 학부모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버릇없이 소리나 지르던 아들이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스스로 방을 청소하고 심지어 부모님의 어깨를 주물러드리기까지 했다. 처음에는 차미르의 강압적인 교육 방식에 불만을 품었던 학부모들도 이제는 오히려 그녀에게 감사 편지를 보내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2학년 3반의 변화를 증명할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그날은 오랜만에 훈련 대신 정상 수업이 진행되는 날이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시비가 붙었다. 다른 반의 소문난 불량 학생인 최강일 무리가 1학년 학생 한 명을 구석으로 끌고 가 돈을 빼앗고 있었던 것이다. 주변에 많은 학생들이 있었지만 누구 하나 감히 나서지 못하고 못 본 척 외면할 뿐이었다. 바로 그때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2학년 3반 아이들이 그 광경을 목격했다. 박건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야, 최강일. 그만하지. 박건이 조용히 말하며 그들에게 다가갔다. 최강일은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이 박건이라는 사실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비웃으며 말했다. 뭐야, 박건? 너 요새 군대 놀이 하더니 착한 학생 코스프레라도 하냐? 내가 상관할 일 아니니 꺼져. 최강일의 말에 그의 무리들이 낄낄거리며 동조했다. 예전의 박건이었다면 주먹부터 날아갔을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박건은 달랐다. 그는 차미르에게 배운 대로 섣불리 감정을 앞세우지 않았다. 그 후배, 우리 학교 학생이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우리 학교 학생이 부당한 일을 당하는 걸 보고만 있지 않기로 했다. 박건의 말에 그의 뒤에 있던 이철민과 김도식 등 2학년 3반 아이들이 일제히 앞으로 나섰다. 그들의 숫자는 최강일 무리보다 많지 않았지만 그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최강일 무리를 압도하고도 남았다.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자세,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강렬한 눈빛. 그것은 지난 일주일간의 지옥 훈련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다. 뭐야 이 새끼들. 최강일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2학년 3반 아이들의 눈빛은 그가 지금껏 상대해왔던 어설픈 불량 학생들의 그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마치 잘 훈련된 한 부대의 군인들을 상대하는 듯한 위압감이 느껴졌다. 결국 최강일 무리는 꼬리를 내리고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다. 2학년 3반 아이들은 1학년 후배를 일으켜 세워주었다. 괜찮냐? 앞으로 저런 놈들이 또 괴롭히면 우리 반으로 찾아와. 박건이 무심한 듯 말하며 후배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1학년 후배는 감격한 표정으로 연신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이 사건은 순식간에 학교 전체에 퍼져나갔다. 문제아 집단으로 낙인 찍혔던 2학년 3반이 학교 폭력으로부터 다른 학생을 지켜주는 영웅으로 떠오른 것이다. 학생들은 그들을 더 이상 문제아로 보지 않고 경외와 선망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 소식은 당연히 차미르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녀는 아이들을 불러 모아 칭찬 한마디 하지 않았다. 대신 평소보다 2배는 힘든 훈련을 시켰다. 아이들은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훈련을 소화했다. 훈련이 끝난 후 땀으로 흠뻑 젖은 아이들 앞에서 차미르가 입을 열었다. 오늘 너희들의 행동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자만하지 마라. 진정한 강함은 주먹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먹을 쓰지 않고도 상대를 제압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데서 나온다. 너희는 오늘 그 첫걸음을 뗐을 뿐이다. 그녀의 말에 아이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제 알게 되었다. 차미르의 칭찬은 달콤한 말이 아니라 더 강한 책임감과 더 혹독한 훈련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은 기꺼이 그 무게를 짊어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2학년 3반에서 시작된 변화의 바람은 이제 정의고등학교 전체를 바꾸기 시작했다. 학교 폭력 사건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학생들 사이에는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교사들의 권위 또한 자연스럽게 회복되었다. 얼마 후 교육청에서 교권 존중 시범학교를 선정하기 위해 학교들을 실사하던 중 정의고등학교의 놀라운 변화에 주목하게 되었다. 특히 문제아 집단이었던 2학년 3반이 학교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가는 중심이 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리고 마침내 정의고등학교는 만장일치로 교권 존중 시범학교로 지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현판식이 열리던 날 전교생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 교육계 인사들이 모인 앞에서 교장은 차미르와 2학년 3반 학생들을 단상 위로 불렀다. 이 모든 영광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학생들을 변화시킨 차미르 선생님과 그 가르침을 믿고 따라준 2학년 3반 학생들에게 돌립니다. 교장의 말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이 터져나왔다. 단상 위에 선 2학년 3반 아이들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그들의 옆에 선 차미르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단상 아래, 이제는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가 친구들과 어울려 밝게 웃고 있는 김민준에게 잠시 머물렀다. 그리고 그 옆에서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웃고 있는 박건에게로 향했다. 지옥의 교실은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희망과 웃음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가득한 밝은 교실만이 남아 있었다. 707 대위 출신 여교사의 기적은 그렇게 완성되고 있었다. 교권 존중 시범학교 지정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고등학교 특히 2학년 3반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 학교의 명물 혹은 살아있는 전설이 된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변화를 학교 전체로 확산시키는 선봉장 역할을 맡게 되었다. 차미르의 특별 교육 프로그램은 정식 교과 과정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리더십 훈련이라는 이름의 자율 동아리 활동으로 이어졌다. 2학년 3반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참여를 원하는 다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체력 단련과 정신 교육을 실시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학생들도 훈련을 통해 변화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며 진지하게 참여하기 시작했다. 박건과 이철민 등 과거의 문제아들은 이제 다른 학생들을 이끄는 훌륭한 조교가 되어 있었다.
자세 똑바로. 허리 펴고. 눈은 전방을 주시한다. 운동장에서 후배들의 자세를 교정해주는 박건의 모습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장난기 대신 책임감과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제 폭력으로 남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솔선수범과 리더십으로 다른 사람을 이끄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학교 폭력은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혹시라도 비슷한 일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달려가는 것은 2학년 3반 학생들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주먹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 차미르에게 배운 대로 먼저 대화를 통해 상대를 설득하고 가해 학생에게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었다. 그들의 진심 어린 설득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학생에게 사과했다. 정의고등학교에는 이제 힘의 논리가 아니라 존중과 대화의 문화가 뿌리내리고 있었다. 학업 분위기 또한 몰라보게 달라졌다. 체력 훈련을 통해 얻은 집중력과 정신력은 고스란히 학업 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졌다. 한때 전교 꼴찌를 도맡아 하던 2학년 3반의 성적은 수직으로 상승했다. 수업 시간에는 단 한 명도 조는 학생이 없었고 오히려 교사의 말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초롱초롱한 눈으로 수업에 집중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스스럼 없이 질문했고 방과 후에는 자발적으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서로를 가르쳐주고 배우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차미르가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군복을 입지 않았다. 평범한 교사의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카리스마와 권위는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해졌다. 학생들은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다. 그녀는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아이들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진정한 멘토이자 스승이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2학년 3반 아이들은 졸업을 앞둔 3학년이 되었다. 그들은 저마다 자신의 꿈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박건은 놀랍게도 육군사관학교에 지원했다. 한때 사회의 암적인 존재가 될 뻔했던 그는 이제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어 차미르 선생님 같은 훌륭한 지휘관이 되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다. 그는 필기시험과 체력검정, 면접에서 모두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당당히 합격 통지서를 받아들었다. 김민주는 경찰대학에 진학하기로 결정했다. 과거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던 그는 이제 자신처럼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지켜주는 정의로운 경찰이 되고 싶다는 목표를 세웠다. 끊임없는 노력 끝에 그 역시 꿈을 이루게 되었다. 이철민과 김도식은 각각 체육교사와 소방관을 지망하며 관련 학과에 진학했다. 다른 아이들 역시 저마다 자신의 적성과 재능을 찾아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한때 희망 없는 아이들이라 불렸던 그들은 이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훌륭한 인재로 성장한 것이다. 졸업식 날 2학년 3반이었던 학생들은 모두 함께 차미르를 찾아왔다. 그들의 손에는 커다란 꽃다발과 감사패가 들려 있었다. 감사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저희를 포기하지 않고 진정한 삶의 가치를 가르쳐 주신 차미르 선생님. 선생님은 저희의 영원한 스승이자 인생의 등대입니다. 선생님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박건이 대표로 감사패를 읽어내려가는 동안 그의 목소리는 조금씩 떨리고 있었다. 다른 아이들의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차미르는 말없이 그들을 한 명 한 명 안아주었다. 그녀의 눈에도 자랑스러움과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고맙다. 너희들이야말로 내 인생 최고의 훈장이다. 졸업식이 끝나고 모두가 떠나간 텅 빈 교실에 차미르는 홀로 남았다. 창밖으로는 이제는 너무나 평화롭고 활기찬 학교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2년 전 처음 이 지옥 같은 교실에 발을 들여놓았던 날을 떠올렸다. 암담하고 절망적이었던 그 순간 자신을 조롱하고 무시하던 아이들의 얼굴.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수많은 날들.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힘들고 고된 시간이었지만 그녀는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았다. 한때는 국가를 지키는 특수부대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졌지만 이제는 한 사람의 인생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교사라는 직업에 더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그때 교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박건이 들어왔다. 선생님 아직 안 가셨습니까? 건이구나. 넌 왜 아직 안 가고? 선생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박건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차미르 앞에 섰다. 선생님, 저 육사 입학하면 선생님처럼 멋진 군인이 될 수 있을까요? 차미르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 너는 나보다 훨씬 더 멋진 군인이 될 거야. 너는 이미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사람을 이끄는 리더십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니까. 그녀의 말에 박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는 거수 경례를 붙였다. 군기가 바짝 든 완벽한 자세였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충성. 차미르도 웃으며 그의 경례를 받았다. 지옥의 교실에서 시작된 기적은 그렇게 또 다른 희망의 씨앗을 싹 틔우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정의고등학교의 밝아진 학교 문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차미르와 아이들이 함께 만든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설처럼 회자될 것이다.